네, 여의도 리포트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살펴볼 텐데요. 갭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3.24%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7월 들어서 좋은 흐름인데요. 증권가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독점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증권가 시각 어떤가요? 네, 지난 주말에 한국항공우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크게 열세로 작용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두 가지 레포트 가운데 첫 번째 하이투자증권의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제목부터 좀 보시죠. 이 KFX 엔진 형상 결정으로 카이의 독점적 수혜가 기대된다. 여기에서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목에도 나왔던 이 KFX란 바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엔진을 쌍발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전투기에 엔진이 한 개가 들어가면 단발형 전투기고요. 두 개가 들어가면 쌍발형 전투기입니다.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좀 더 커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이번에 채택이 된 C10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 규모를 보도록 하죠.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체제 개발비가 9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이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블록 1을 120대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비가 9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34년에 2차적으로 이 블록 2 120대 양산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조 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달에 어떤 엔진을 선정을 할지가 지금 결정이 된 건데요. 향후에 남은 일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8월에는요, 이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를 통해서 좀 어떻게 개발이 될지 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거고요. 이어서 9월에는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입찰할 만한 회사들은 이제 좀 가늠을 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11월입니다.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여기에서 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입니다. 이 업체와 체제 개발비 발주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발 기간이 2025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때 양산된 전투기가 이제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좀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큰 독점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하이투자증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레포트 살펴보실까요? 유진투자증권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2014년 주가 상승의 장애물이 거두어지다라는 제목인데요. 우선은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수주장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좀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수주장고와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이 거의 이 정비례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 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수주잔고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두 번째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한국항공우주는요, 2014년에 올해 계획해놓은 신규 수주가 7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조 5천억 원에 불과하죠. 달성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사업 내용을 쭉 확인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공시일이 써진 부분이 바로 수주가 된 부분, 확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것, 수주액이 큰 것을 볼까요? 7,300억 원입니다. 1조 원이 채 못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체제 개발 비용이 3조 8천억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주해야 하는 금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번의 결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를 통해서 또 다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가 당초에 제안을 했던 부분은 바로 단발형입니다. 단발형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개발비가 3조 8천억 원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결정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안한 쌍발형입니다. 쌍발형이 되게 되면 엔진이 아무래도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4조 8천억 원, 따라서 신규 수주가 1조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신규 수주에 있어서 긍정적인 증가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대로 가져가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의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계 업종 내에서 이만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도 없다라고 프리미엄을 줘도 충분하다는 의견 덧붙였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48,400원에서 49,000원으로 소폭 올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투자 의견에 있어서 매수를 모두 외치고 있고요. 지금 모두 신고가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증권가에서 저마다 좀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강점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의 강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T50과 KA 50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헬기죠. 경헬기와 이제 공격형 헬기가 안정적으로 좀 잘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어떤 성장세가 1차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기여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강점은 이번에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다가 지금 현재 추진 방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되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아서 일단 차세기 전투기가 만약 결정이 되면 이 회사가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약 한 80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고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13만 7천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공조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역시 모멘텀으로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리스크 요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원래 상장될 때부터 고평가 형상이 됐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밸류를 볼 때에 성장성을 좀 지나치게 본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방위 사업체이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일단 기속의 성장성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 2013년도 그 EPS를 기준해서 보면 지금 현재 38배 정도의 어떤 고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PBR 지표도 지금 현재 4배 이상을 넘었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도 38배, 굉장히 좀 고평가 영역인데 여기서 추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추가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13년도보다 2014년도,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EPS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2개월 그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EPS가 1,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옛날에 그 고밸류를 가지고 있던 그 적정한 밸류를 회사의 평균적인 밸류를 최근 2년 동안 내보면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약 한 30배 정도가 적정한 밸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원 정도의 어떤 적정 밸류에 지금 현재 30배 수준이라고 하면 약 한 4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42,000원 정도가 적정한 밸류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PBR의 흐름도 3배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목표치는
42,000원으로 선정했고요. 보유 기간은 약 한 12개월 동안 이 회사는 장기 투자의 매력도가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결국은 차세대 전투기가 일단 뭐 확정이 되고 이것이 또 기본적으로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은 굉장히 뒤로 늦어지겠지만 기존의 지금 현재 T-50이나 CA 50쪽 KA 50의 어떤 그 성장 속도를 보면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목표치는 42,000원. 손절라인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로 넉넉하게 잡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고점이 42,200원 수준인데 42,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 1년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3만 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5만 원 그리고 49,000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는데요. 함께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주민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